저 기우입니다. 무슨 기호예요? 남기우. 알겠어요. 남기우예요? 기호 이거 찍은 거 친구들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구독자를 만드는 거야? 빨리 가줘. 아들이죠? 아, 아들이죠. 아주 개구쟁이죠. 6살 남기우 군.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얘기하죠? 이제 내년에 K리그 2025 K리그의 가장 변화점이 첫 번째로 이제 동남아 쿼터랑 아시아 쿼터가 사라지고, 맞아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등급제가 생기고. 그라운드 등급제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라운드 등급제가 그 등급의, 그러니까 관리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B 등급 이상이었을 때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올해 또 잔디 때문에 말이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홈그라운이 생깁니다. 어제 홈그라운 안 그래도 조금 제가 물론 뭐 모르시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럽 국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미 2015년도 뭐 2010년도 넘어서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5년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이제 홈그라운이 있고, 이게 각국의 홈그라운 제도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홈그라운 방식은 그 나라에서 큰 그 나라 선수만을 따지고, 맞아. 잉글랜드의 홈그라운 방식은 그 나라에서 유소년 23세 이전에 3년 이상 그 해당 국가에서 축구를 했을 경우에 홈그라운 방식이 주어지고,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8명 이상이 팀에 충족이 되어야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선수들을 데리고 연간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홈그라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홈그라운은 들테면 우리나라 축구팀에서 3년 이상 축구를 했거나 끊어서라도 5년을 살았으면 이제 한 명에 한해서 홈그라운이 주어지는 방식. 이게 일본은 이미 했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 자이니치라는 말이 있어. 그 제일이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말하면 자이니치라고 그러는데, 자이니치들이 일본에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주해서 사는 국적은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제일 조선인들 때문에 생긴 게 있고, 제일 조선인들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주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주해 있는데 남북한으로 나뉘었잖아.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물어본 거야.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그러니까 남한으로 살래? 북한으로 살래?였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하나의 조선 사람. 그래서 조선적이라는 사람들, 조선적. 이 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따지면 일종의 난민 같은 거죠. 그 안영학, 안녕하 선수. 그 조선적이고, 얼마 전에 은퇴, 안병준. 예, 조선적이고. 이제 조선적, 조각하고는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이제 일종의 난민이기 때문에. 근데 잠깐, 근데 안병 선수 은퇴했어? 은퇴했어요. 무릎 부상으로. 아니 안병 선수 아들이 우리 클럽 다녔거든. 수원에 있을 때. 지금 수원에 사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부산 내려가기 전까지는 다니셨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에서도 한 명에 한해서는 그 자이니치 출신 선수들을 자국 선수 취급해서 받는 그 제도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들어오면은 좀 좋아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유소년 지도자의 입장에서 좀 물어봐야 되는 게, 이게 너도 선수들을 그러니까 너도 어린이들을 가르치잖아. 어린이들 같이 가르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요새 진짜 다민족 국가가 됐잖아. 그러니까 뭐 많아요. 혼혈이 아니라 많아요. 정말 그 자체로 외국인. 많아요. 우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기도 했고, 거리가 멀으니까 그래도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 들으면서 전화하신 분들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봉사랑 우리가 요즘에 봉사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다국적 국가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들도 사실 수원에도 원래도 많았겠지만 내가 눈으로 많이 더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우리 동네에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여성들도 축구를 하는 여자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축구 스포츠를 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라졌고,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여자 아이들이 축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생겼고 옛날에 이강인 뭐 이렇게 했던 나라시도리처럼 그런 것도 생겼고 아, 그치. 뭐 불꽃소녀다인가 그런 것처럼 조금씩 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외국인 분들도 이제는 뭐 이렇게 가림 없이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걸 서스럼 없이 많이 문의를 해서 등록도 하고 지금 우리도 중국에서 있었던 친구도 있고 중국인 친구들도 아이들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번에 또 방금 좀 전에 전화했었는데 3학년짜리 아이가 또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뭐 이민 가는 친구들도 있듯이 어디 나라 가도 꼭 그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에 당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좀 즐겁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놀이인데 놀이 이렇게 놀이하는 것들에서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요즘에는 엘리트 축구에 보면요 여자 친구들이 남자 팀에 있는 경우도 엄청 비율적으로 많아졌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은 걸 너무 많이 봐요. 대회장 가면은 팀 소속에 외국인 아이들이 꽤 이렇게 있는 팀들도 있고 저도 가끔 대회를 주최를 하는데 이제 취미반 아이들 대회를 주최할 때도 보면 외국인 교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팀들이 원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똑같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대우를 그러니까 똑같은 걸 권리를 누리면서 이제 축구하는 거 그냥 취미적인 친구들도 보고 엘리트로 친구들도 봤지만 사실 그 안에 법으로 이렇게 뭔가 정해져서 쿼터제로 이렇게 뛰는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었어 가지고 뭔가 아쉬움이 있구나 그냥 정도였는데 요게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일단 그 동안에 계속 주목을 받은 건 난민들. 난민들. 그러니까 난민들의 2세가 축구를 해. 이들이 외국인인데 중요한 건 알맹이가 한국 사람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귀하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난 너무 한국화인데 귀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내가 직업 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지. 그럼 내가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난민으로 온 사람들은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온 거잖아. 그러니까 직업 선수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공교롭게 지금까지 소개된 경우는 아프리카 계열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머니스 단기라는 선수가 네팔 국적의 머니스 단기라는 선수의 형인 아카스 단기라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습니다. 그 아카스 단기 선수도 독일 축구였는데? 왜 어떤 경로로 해서 그 선수들이 그러면 와서 어떻게 뭔가를 한 게 있었어? 머니스 단기 선수는 그때 당시에 포천 U18 아카스 단기 선수도 이제 축구를 했는데 한국에서 팀을 구하려니 이 연령대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팀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카스는 냉정히 봤을 때 국내에서 직업 선수를 하기에는 진짜 좀 별로였고 실력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스피드도 빠르고 기술은 있는데 뭔가 그거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출을 쓰는 보람이 없다. 그러니까 선출을 쓰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선수이긴 해서 근데 그 동생은 달랐어. 동생은 그 연령대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였어. 근데 결국 이 선수도 첫 번째 네팔이라는 축구의 국적, 우리나라 국가 대항전, 그러니까 A매치 최다 점수차 승리 국가가 네팔인 거야. 네팔. 그러니까 일단 네팔이라는 국적. 그리고 이 선수가 결국에는 외국인 선수 쿼터를 떼야지만 K3 4든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직업 선수가 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점. 워크 퍼밋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자라는 건 내가 만약에 구단에 취직을 했어. 득되면 머니스 단기 선수가 뭐 K3 포천시민축구단에 취직을 해서 구단에서 이 선수를 계약했다 계약서를 보내주면 이 선수가 이거에 대한 비자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웃집 차에스라는 프로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내 저 얼굴 아는데 근데 아카스였던 거야. 아카스가 자기 동생이랑 사는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 형제들은 네팔로 돌아갔고 아카스, 그러니까 머니스라는 선수는 네팔 돌아가서 바로 네팔 강팀에서 뛰다가 바레인 2부 뛰다가 태국 2부에서 지금 또 방출됐더라고. 얼마 전에 좀 알아보니까. 연락은 계속. 아니 국가대표 이제 아. 국가대표에 선출되니까 트랜스퍼 마크트에 올라가. 아. 그래서 좀 팔로우를 해봤지. 어찌됐건 응. 연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치. 걔네 아버지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거든. 우리 아들을 받아주셔서,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을 받았을 때 우리 아들을 받아주셔서 고맙다. 그래갖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는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제도가 생긴 건 너무 좋은 취지 같은데 또 유럽 그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를 본따서 선진국의 그 문화를 좀 본따서 또 생각해 보면 더 나아가서 팀에 또 뭐 8명의 규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인구에 대한 것도 또 만약에 조금 늘어난다면 또 팀을 운영하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또 조금 번거스러움이나 힘듦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는 K리그는 골키퍼가 안 되잖아. 외국인 선수의 골키퍼가 안 되잖아. 만약에 아프리칸이야. 근데 골키퍼야. 그럼 얘는 이걸로 받아줘야 되나? 이 제도로 치면은 자국민 취급이니까. 자국민 취급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 골키퍼는 이게 안 되잖아. 그게 이제 동유럽권 골키퍼들이 너무 다 잘 막아서 없어진 제도인데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속돼야 된다? 아니면 이제 없어질 때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조금 리그를 차별화되게 운영하는 건 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덕분에 좋은 골키퍼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같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 국가도 그러니까 8명이라는 그 인원이 생각보다 엔트리가 다 포함해 8명이라는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거든. 근데 또 한 명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한 명은 또 너무 적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골키퍼만큼은 어쨌든 특화되어 있는 자리만큼은 이렇게 보존한 게 잘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메마르지 않는 어쨌든 유소년들도 맨날 되게 아이들은 골 잘 넣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열에 한 8명이고 열에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은 내가 뭐 수비수 누가 뭐 주장을 달았다던가 뭐 골을 잘 막는 모습을 보고 축구 선수면 수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선수 중이 처음에 아이들 그 빗대었을 생각이 1명. 그리고 나는 그냥 골대 안에서 손으로 잘 막는 거가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골키퍼가 좋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1명 정도라고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와 생각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좋은 취지로 그 골키퍼 제도는 잘 막아놨던 것 같고. 근데 또 1명이기엔 요즘에 유소년 이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시작하는 취미로 시작하는 이런 친구들이 선수를 꿈꾸면서 엘리트 축구로 전향되는 경우도 이제 요즘 더 많아진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많아면 많아질수록 이 선수들도 결국 그 1명의 자리를 놓고 또 선의의 경쟁을 당연히 하겠지만 8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니, 한 명도 6명이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쿼터 6명이 되잖아. 이 중에 4명만 출전을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국민으로 받는 게 자국민은 일단 시범적으로 1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국가처럼 많아지기 시작하면 물론 그들한테는 너무 좋은 계기지만 또 현재 유럽에서도 골치 아픈 건 자국민에 대한 그 나라적인 소속감, 어쨌든 이 표현을 보자 소속감이라는 거가 애국심이 있느냐. 애국심 좀 요게 또 뭔가 조금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서 인원수 제한은 분명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애가 없는 결혼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수 감소가 어느 순간에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죠. 인구수 감소가. 그건 뭐 사람이 태어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똑같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수 풀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치는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는 거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난민이니까 조나단이라는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 연예인. 그런 케이스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고 난민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 그 부모들은 그렇게라도 살아도 된다지만 사실 어린애들은 죄가 없어. 뭐든 그치. 어린애들은 죄가 없는데 그 어린애들이 나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요. 그 전에 못했고 나는 뭐가 하고 싶어요. 안 됐고 그런 게 되게 쉽지 않은 건 현실적으로 맞다는 그치. 말이지. 단기적으로 당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예전에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했던 이제 풍기 사무엘이라는 센터백 그 선수도 부모가 난민이었고 난민 신분에서 부모 중에 하나가 이제 귀화 시험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이제 귀화를 그치. 부여받는 게 뷰에사라고 100m 달리기 선수 안산시청의 100m 달리기 선수 뷰에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귀화를 해서 이제 귀화가 된 케이스고 근데 풍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예 한국말을 못해. 근데 풍기 사무엘 본인은 물에 밥을 말아 먹어. 완전 한국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그치. 자기가 그 나라의 사람이라기보다 한국 사람이라는 자아가 더 세. 단지 그냥 성만 풍기로 하고 싶다. 요거였는데 결국에는 포항에서도 귀화 시험에 실패했고 코로나가 물론 있었지만 그 조원희 선수가 자신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 선수를 좀 도와주려고 최성환 감독님 통해서 아브닐이라는 그 팀을 하잖아. 그 풍기 사무엘의 아브닐에 가서 몇 번 운동한 적이 있어. 최성환 감독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귀화가 잘 안 돼서 뭐 일단은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다가오는 시기에 다시 한번 귀화 시험 도전해서 선수 생활에 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해야지만 선수로 뛸 수 있는데 그 별도의 노력이 우리나라 귀화 시험 되게 어렵대. 뭐 근데 다 다른 나라도 그래. 본 사람들에 의하면 알파고 시나 씨라는 튀르키예 난민 출신 기자가 있어. 이 사람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지금 수배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거든. 근데 귀화 시험이 진짜 어렵다고. 대한민국 귀화 시험은 진짜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귀화 시험 통과하기 쉽지 않고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다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귀화 시험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니까 뭐 나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시험도 보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맞아. 그렇게 따지면은 도대체 옛날에 신혜선이나 데니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 이성남 같은 사람 어떻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국말 맞아. 제대로 못했는데 대단해. 나는 유소년의 발전적인 측면에 본다. 주위에 고등학교 경기 심판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 게 진짜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많아. 근데 어린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학습의 단계고 교육의 단계니까 외국인 선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용병이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해서 잘 안 쓴 너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내가 용병이란 말을 안 써. 용병이란 말이 왜? 나한테 경기 받을 때 용병 부르자. 그거는 약간 뭘까 통칭이잖아. 자국민 용병이잖아. 근데 외국인 선수를 용병 취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국적이 다른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그러니까 그치. 용병이란 어감 자체가 내가 저 사람 돈 주고 고용해서 쓰는 거. 근데 외국인 선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느낌이라서. 근데 외국인 선수가 많이 뛴단 말이야. 중고등학교 애들. 그 진짜 많이 뛴다는 거야. 근데 그 애들 물론 한국 선수들도 올라가면서 좁아지면서 거기서 낙오되고 탈락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여기 선수들도 근데 여기 선수들은 그동안은 이 경쟁을 다 뚫고 올라가 봐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고대가 아무리 얘가 축구를 잘해도 받겠냐?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럼 외국 가서 취업 시킬 거야?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너도 그러니까 더 어린 애들을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어린 애들이 축구가 너무 좋아. 지금은 축구가 재밌어. 그치.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나 축구 선수 하고 싶어요. 그 전에는 네가 지도자라고 생각해봐. 이 홈그로운 제도가 없을 때 네가 지도자라고 생각해봐. 얘가 축구를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갈라? 이렇게 아리까리 해야 한테 저 축구 선수 하고 싶어요. 그럼 너 그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맞아, 그거 쉽지 않죠. 고민 좀 오래 해보세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그치, 어쨌든 방법이 없었으니까. 맞아,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런 제도가 생겼어. 그럼 이제는 무조건 편하게 웃으면서 재능 있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뭐 물론 아시아 선수들, 특히 뭐 대한민국 선수들이 대한민국 리그라는 K리그라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걸 수 있어. 근데 그들한테 많은 자리를 주는다는 게 아니라 딱 한 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치. 심지어 FC 서울은 지금 당장 내년에 올릴 대상이 하나 있어. 있잖아. 사무엘이라고 걔.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11번 유튜브에도 나오고. 왼발잡이 윙어던데. 우리 경수에도 인천 지금 가 있는 친구 있어. 그래. 국가대표 하네. 그 친구는 국적 대한민국이던데. 근데 어쨌든 그잖아. 그 친구는 국적이 대한민국이던데 잘해. 이미 청소년 대표를 했던데. 키도 크고.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빡세게 본인 자국명이 여권명이 돼 있어갖고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지만 그래갖고 그 선수 명단 보는데 그 선수만 딱 그냥 대단하더라고 진짜. 스트라이커 골도 잘 넣어. 대건중학교? 응. 잘 컸으면 좋겠어. 잘할 거야. 성실하더라고.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 이게 대한민국이 좀 특이하게 이 단일 민족성이 되게 강하지. 맞아. 그리고 비슷한 외모가 되게 많은 나라여서 이질적인 외모가 한 명이 끼면 사실 되게 이질감을 느끼는 민족인 건 맞아. 혹자는 과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 왜 뭐 우리가 난민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냐, 외국인까지 이렇게 한 명 넣어서 해줘야 되냐. 이게 뭐 아예 없던 제도를, 전 세계 없던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행하면서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좀 좋은 제도 하나 정도 생겼다로 인식은 될 것 같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이거 정도는. 왜냐면은 진짜 스포츠 맨날 말하고 나면 대통합, 그 스포츠로 인한 어떤 교류, 사실 모든 거에 많은 일들이 껴져 있지만 그 중에 스포츠만큼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발하고 있는 이제 축구라는 종목이 그래도 뭔가 그냥 축구인으로서 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한 페이지 중에 축구가 이런 일들을 잘 이렇게 먼저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봐. 생각보다 있잖아. 직업적으로 국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꽤 많다. 꽤 많아. 맞아, 그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직업을 구하러 다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적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사실 은근 있어. 많지, 맞아. 은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한다면 선수에 도전해보고 싶은 게 꿈이지, 그치. 꿈이 될 수 있고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감성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결국엔 리그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렇잖아. 나는 그래. 이 친구가 아프리칸이지만 축구를 우리나라에서 배웠잖아. 이 친구가 유러피언이지만 축구를 우리나라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한국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지 않아? 한국 축구를 하는 사람 아니야? 그치. 우리나라 또 그 선수들이 잘 되면 사실 지도력을 인정받는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지도력 자체는 이제 우리도 축구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를 줄여왔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거기서 더해지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단점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 축구가 단점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다라는 거야. 그치, 맞아, 지도력의 단점을 볼 수 있고 코칭의 단점을 볼 수 있다는 건 그거에 대한 다른 나라와 차이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돼서 이제는 그런 문호도 좀 넓히고 결국에는 사실 국가대표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 국가대표가 언젠가는 점차 성장하여 정점을 찍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 언제까지 16강 얘기할 거야? 그치. 언제까지 2002년도 얘기를 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국가대표에 대한 전력적인 증강, 그리고 그 선수들이 결국엔 K리그를 뛰다가 어느 순간 귀화 시험을 보게 되면 국가대표의 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국가대표 자산을 그렇잖아.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니야. 너는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야. 너는 머리가 금색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야. 넌 피부가 하얗고 눈이 녹색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런 시대는 난 지났다고 보거든. 이제는. 맞아, 지났지. 맞아, 지났어. 이들이 한국에서 축구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으면 한국 축구지. 근데 뭐 어쨌든 그 서류적인 뭐 법적인 의무 법규 안에서 있었어야 되는 틀이니까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래도 한 발 더뎌서 이제 이렇게 한 발 내딛고 나간 거니까 그런 일들을 조금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선수들이 왔을 때는 이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이 제도로 인해서. 맞아. 확실히 좀 더 편하죠. 어쨌든 엘리트를 가르치는 모든 감독님들은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길 원하고 좋은 선수를 만들고 싶은 나의 목표 이런 것들로 이제 아이들을 뽑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좋은 선수가 있다라는 건 나한테 좋은 자산으로서 내가 또 잘 키워서 좋은 선수가 된다면 그치, 결국엔 다 내 제자인데. 그치. 내 제자가 돼서 더 좋은 일들로 또 제자들이 자람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원체 많아지는 또 한 가지 풀이 생긴 거니까 좋은 시너지로 잘 움직여져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 제도들이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 모든 전 세계 나라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이 컨텐츠를 혹시 본다면 경수 스포츠 클럽. 아니 경동포츠뿐만 아니고 동네에 있는 가까운 모든 클럽들에게 전화해서 아이들이 꿈도 꾸고 목표도 생기고 사실 축구만큼 모든 스포츠들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놀이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또 모든 감독님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클럽들이 많이 생겨서 축구 클럽들이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난민 출신 선수들을 데리고 이제 많이 키워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이제 노력하신 지도자 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진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 지도자들이 계실 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앞서 말한 이제 머니스 단기 친구 사례도 만약에 그 사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떤 팀이든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쉽게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혹은 뭐 더 이상 이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자그마한 그들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서로 어떤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자리 주냐. 근데 결국엔 고작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늘어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 특히 우리나라는 K리그에서 한 자리에서 두 자리 늘리는 거 진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J리그도 비슷합니다. J리그도 자이니지에 대한 특별 쿼터를 제가 알기로는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밖에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해에 한 장 이런 식으로 아니라 구단에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되게 뭐 그들의 부모가 난민이 돼서 이런 나라에 온 게 그들의 탓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난민을 받아줘야 되냐 우리도 살기 빡센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난민 요건 인정받는 게 되게 빡센 나라 중에 하나라서 어찌됐건 사는데 그들의 자식은 또 저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좀 필요했던 제도? 복지 제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가고 다문화 사회에서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필요했던 일을 그리고 스포츠계에서
축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K리그의 바뀐 제도 중에서 홈그로운,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3년 동안 선수 생활하거나 5년 동안 거주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홈그로운에 대해서 유소년 선수 지도자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푸토 장동이었습니다. 남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